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뵙습니다. 좀 자주 뵙게 되네요. 그,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앱 개발하시는 분들도 서버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서버를 API도 호출할 수가 있고 앱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뭐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도 있죠. 서버를 이용해서. 결국 서버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아니면 어떤 IT 서비스를 위해서 대부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단말에서만 쓰는 유틸리티성 어플들도 있지만 그런 거마저도 요즘은 서버에 어떤 데이터들을 연동시키거나 동기화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결국 또 서버라는 개념은 저는 IT 쪽에 계신다면 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지금 서버 시장은 클라우드로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요거의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클라우드를 좀 언급을 했으니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서비스 중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고 대표적인 것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 이거 아시나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원래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 책을 팔았던 인터넷 그 회사였잖아요. 인터넷에서 책을 팔았던. 근데 거기에 서버들의 자원이 이제 남으니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이제 그 서버 플랫폼을 만든 회사이고 그것이 꽤 이제 오래됐어요. 2000, 한 8년, 7년부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오픈해서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적자 상태였지만 그거를 굉장히 강행을 했죠. 강행을 해가지고 그 적자를 넘어서서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어떤 기업들이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인지할 때쯤 아마존 뭐 최근에 또 주가 얘기했는데 주가가 일불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뭐 한 10불, 100불 하던 것이 뭐 올라와서 2,000달러까지 올랐다. 뭐 요거는 가십으로. 하여튼 뭐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요 얘기를 안 하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이 책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플러스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 사이트가요. pyrasis.com이에요. 쳐드릴게요. www.pyrasis.com 이재홍님이신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마존 책 중에 제가 몇 권을 이제 봤는데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어, 정확하고 근데 서비스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UI로는 하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이라든가 이 문체라든가 이게 깔끔해가지고 너무 보기가 편했거든요. 정말 자세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참 이런 책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더 쉽지 않은 거는 그 책이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AWS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다 있잖아요. 목차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정도를 딱 보신다고 했을 때 전혀 이 시작하시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기술사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공통적이면서도 요즘 핫한 트렌드인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 앱 개발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어떤 그 서버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고요. 기술사 공부, 정보 처리 분야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걸 떠나서 IT 지식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부분이거든요. 뭐 하나하나 다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버리스 이런 거야말로 키워드로도 너무 좋죠. 뭐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서버리스, 서버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서버가 없다는 건 무엇인가? 서버가 진짜 없는 건가? 제가 한번 개념적으로도 풀어드리면서
실제 코딩도 해서 거기에 서버에 한번 띄워보는 것까지 해보면 재밌고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야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쪽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재용님은 분명 이 책을 다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가 가지고 어디선가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예의가 아니에요.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거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이런 개념을 조금 한번 이해를 돕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사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책을 혹시 뭐 굳이 사지 않으신 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한번 조금 저는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룬다기보다는 여기서 개념적인 것들을 좀 쭉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후에 우리 이제 독자분들께서 보실 때 조금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좀 하나씩 얘기를 하고, 근데 좀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슈2. 근데 전체적인 목차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아마존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개만 하고 하면 뭐 제가 책 뭐 소개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이분 사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너무 훌륭하셔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또 이대로 넘어가면 너무, 뭐랄까, 책장사 같고, 저 책 판매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퀵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책에 있는 내용에 실제 텍스트와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과거에 이렇게 클라우드 개념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DC는 서버를 딱 고정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게 일정했다라는 거예요. 트래픽 이 정도 들어오고. 자,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올라간다. 이게 엘라스틱 개념이죠. 많이 쓰여지면 이제 많은 비용을 내고 조금 쓰면 조금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 특히 회사에서 직접 서버를 구입하면서 팀에서 결제 받고 구매팀에서 견적받은 듯 실제 구입까지 설치하기까지 한 달까지 걸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 얘기 저도 한번 이 클라우드 쪽 얘기를 드릴 때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한 달이 걸리고 저희는 두 달까지도 걸려봤어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는 5분, 1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제가 있다면 제가 한번 그거를 실제 보여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과거에 혹시 VMware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VMware 자체는 예전에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OS, 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상 환경이었거든요. 그게 VMware 에뮬레이터라고 하고 이게 마치 컴퓨터처럼 또 동작을 했었어요. 그게 버추얼 PC라고 하고요. 이것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위에 깔리는 것을 설치되는 걸 게스트 OS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 VMWR을 두 개 띄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또 OS가 동작이 가능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가상화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했을 때 이 OS를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베이스에 있는 물리적인 OS, CPU를 지금 핸들링하는 OS 레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게스트 OS A, 뭐 게스트 OS B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죠. 자, 스타트업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거잖아요. 서버를 한 대 들이는 것은 굉장히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자, 눈에 띄었던 사례가 이제 쿠키런 게임 다 아시나요? 쿠키런. 자, 쿠키런 한번 볼게요. 쿠키런. 이게 스타트업이었었는데 4천만 명이 하게 됐대요. 되게 재밌는 달리는 게임이잖아요. 이런 예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적었을 땐 두 개,
마이너스 60개가 이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피크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에는 사용자가 적고 출근 시간과 오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 뭐 출근 시간 정도에서 막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인스턴스가 실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토 스케일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서버를 일일이 늘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줘서 CPU가 몇 프로 이상 친다 그러면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AWS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region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거를 AG라고 해요. Availability Zone. 그래서 AG라고 하고 그 특정 지역을 말해요. 지역에 그 센터가 있죠. 당연히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CDN 서비스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프론트. 이게 너무 작았나요? 좀 키워서 해야 되겠어요. 네, 클라우드 프론트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잘 보이도록 할게요. 가용 AG라는 것은 이제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그래서 보통 멀티 AG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멀티 AG라는 것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그러니까 서버를 각각 두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한쪽 지역이 인터넷망이 끊긴다든지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한쪽 지역에서 서비스 계속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건 결국 서비스 가용률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요로서 서버를 한 대를 여기다 두고 또 한 대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서비스의 속도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대가 안 됐을 때 이쪽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지인데 이제 두 군데 있다면 멀티 에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ELB라는 거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원래 L4 스위치 같은 스위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주죠. 이렇게 두 군데로. 이게 이제 밸런스예요. 로드 밸런스. 로드라는 거는 트래픽의 어떤 량. 그래서 이쪽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ELB예요. 그래서 엘라스틱이에요. 엘라스틱. 이게 이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띄울 수가 있는데 아마존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엘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적을 때는 작다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요. 서버처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역할이니까 그 장비죠. 장비의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ELB입니다. 엣지 로케이션은 이제 캐시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엣지가 그 끝부분이라는 의미잖아요. 끝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잠깐 쓰면서 할게요. 어, 결국 오리진과 엣지, CDN 개념인데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예요. CDN이라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오리진 서버라고 해서 어떤 서버에 그 영상 파일이라든가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 이게 만약에 미국에 있다. 미국의 서버에 딱 올려놨다. 그러면 전혀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이 서버에서부터 오는 그래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게 단말이라고 쳤을 때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게 캐시 서버라고 둡니다. 캐시 서버. 그래서 여기에 복사를 해놔요. 여기 복사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리진에서는 이 서버와 동기화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시간마다 여기도 이루고 있고요. 그 동기화가 되는 것에 의해서 파일이 바뀌기도 하죠. 그 파일을 여기서 받아내는 거예요. 가끔 캐싱이 되어서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CDN 서비스고, 자, 여기에서 이 파일들이 다 갱신되도록 하는 거를 퍼징이라고 해요. 퍼징. 퍼진다? 퍼징? 비슷하네요. 하여튼 퍼징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징을 누르면 얘가 딱 동기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CDN 서비스만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CD 네트워크스라든가 라임라이트라든가 뭐 여러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이 CDN도 굉장히 트래픽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영상 파일이 컨텐츠의 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졌는데, 자,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이 이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그 서비스 이름이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개념도 같이 이해하면서 클라우드도 이렇게 천천히 보시기에 괜찮도록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하고 간단히 웹사이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지금 목표로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